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조금 특별합니다. 오래 사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이 다를까?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오래전부터 많은 연구자들이 끊임없이 추적해온 주제입니다. 장수는 운일까요? 유전자일까요? 아니면 생활 습관일까요? 정답은 하나로 떨어지지 않지만 점점 더 많은 연구는 분명한 한 가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래 사는 사람들 사이에는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생활 패턴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공통된 습관들을 하나씩 차분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어렵거나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평범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들입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오래 사는 사람들은 과식을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이야기할 때 무엇을 먹느냐를 먼저 생각합니다. 하지만 장수 연구에서는 오히려 얼마나 먹느냐가 더 중요한 변수로 자주 등장합니다. 오래 사는 사람들의 식습관을 보면 공통적으로 배가 완전히 가득 찰 때까지 먹지 않습니다. 조금 부족한 듯한 상태에서 식사를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절제가 아니라 몸의 부담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과식은 소화기관에 부담을 줄 뿐 아니라 혈당, 혈관, 염증 반응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적당한 식사는 몸을 가볍게 유지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입니다. 결국 배부름보다 편안함을 기준으로 식사를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규칙적인 움직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움직임은 운동선수처럼 강도 높은 운동이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계속 몸을 쓰는 습관입니다. 오래 사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가만히 앉아 있는 시간이 짧습니다. 집안일을 하거나 정원을 가꾸거나 가벼운 산책을 하거나 몸을 자연스럽게 계속 사용합니다. 이들은 운동을 따로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삶 자체가 움직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지속적인 활동이 혈액순환을 유지하고 근육과 관절 기능을 오래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는 인간관계입니다. 오래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혼자 고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의 관계가 살아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관계의 양보다 질입니다. 많은 사람을 아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연결된 사람이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대화를 나누고 감정을 공유하는 과정은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스트레스를 줄이고 뇌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사회적 고립은 건강에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도 많습니다. 네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 방식입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애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쌓아두지 않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가능한 한 빨리 해결하거나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받아들이고 흘려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은 감정을 억누르기보다는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몸의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삶의 목적입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지만 자주 간과됩니다. 오래 사는 사람들 중 많은 경우 단순히 오래 사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매일 할 일이 있고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작은 농사, 손주 돌보기, 취미 활동, 지역 활동 등 규모는 크지 않아도 내가 필요한 존재라는 감각이 유지됩니다. 이 감각은 정신적인 안정뿐 아니라 삶의 리듬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섯 번째는 식단의 단순함입니다. 오래 사는 사람들의 식단은 의외로 화려하지 않습니다. 복잡한 가공식품보다는 자연에 가까운 음식, 단순한 조리법이 많습니다. 지역에서 나는 제철 식재료를 중심으로 먹는 경우가 많고 식사는 빠르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즐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단순함은 소화 부담을 줄이고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곱 번째는 자연과의 연결입니다. 많은 장수 지역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연 환경과 가까이 살아간다는 점입니다. 산책, 농사, 바깥 공기, 햇빛. 이런 요소들이 일상에 자연스럽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연과의 접촉은 단순한 기분 전환이 아니라 수면, 스트레스, 호르몬 균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8번째는 규칙적인 생활 리듬입니다. 오래 사는 사람들은 대체로 생활 패턴이 일정합니다. 일어나는 시간, 식사 시간, 잠자는 시간이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안정된 리듬은 몸의 생체 시계를 안정시키고 전반적인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수면 리듬이 안정적인 경우 신체 회복 능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9번째는 긍정적인 태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긍정은 단순히 웃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상황을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힘든 일이 생겨도 이 또한 지나간다는 식의 유연한 사고방식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이 태도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서적 회복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0번째는 과도한 욕심이 적다는 점입니다. 오래 사는 사람들은 삶을 더 크게 확장하려는 욕심보다 지금 가진 것 안에서 안정감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많이 가지는 것보다 지금 있는 것을 잘 유지하는 방향으로 삶을 설계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포기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에 가깝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보면 하나의 공통된 흐름이 보입니다. 특별한 비법이나 극단적인 방법이 아니라 과하지 않은 삶이라는 점입니다. 과식하지 않고,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쌓지 않고, 과하게 무리하지 않고, 관계를 적당히 유지하고, 생활을 단순하게 유지하는 것. 이런 요소들이 모여서 장수라는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줄이고, 조금씩 가볍게 만들고, 조금씩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삶은 급격한 변화보다 작은 반복의 힘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조금 덜 무리하고 조금 더 편안한 방향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